유럽 여행 생각만 해오다가 내년에는 꼭 가야지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휴가 일정은 뻔한데 그 시기에 맞춰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부터 고민이 시작되죠. 유럽 대륙은 워낙 넓고 각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어떤 시기에 가는 게 좋은지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막상 계획을 세우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특히 유럽은 인생에서 여행할 기회가 몇 번 없기도 하고 한 번 가면 수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준비해서 후회 없이 가고 싶다는 욕심이 들 수밖에 없죠. 저는 6월 초에 스위스로 여행 갔던 적이 있어요. 넓은 초원에 알록달록하게 핀 꽃들이 정말 아름다웠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또다시 그런 풍경을 상상하고 가을철에 다시 여행을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춥고 눈까지 내리는 바람에 푸른 초원의 아름다운 꽃들은커녕 때이른 겨울 날씨만 경험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씨처럼 도시의 특성을 잘 모르고 갔다가 실제로는 기대했던 풍경이 아니라서 제대로 여행을 즐기지도 못하거나 혹은 생각보다 너무 덥거나 추워서 고생만 하고 오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별로 어떤 도시를 가면 좋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도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거나 계절별 도시 정보는 물론 숙소나 항공권 예매 등 나에게 꼭 맞는 유럽 여행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후회 없는 유럽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입니다. 유럽의 겨울은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눈 덮인 풍경, 오로라 등 계절 특유의 로맨틱한 매력을 경험하기에 최고의 시기입니다. 겨울철의 유럽을 크리스마스 마켓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독일의 뉘른베르크,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체코의 프라하,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와 같은 도시들은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도시들뿐만 아니라 런던이나 파리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 유럽 전역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장식과 따뜻한 와인인 글루바인을 즐기는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낭만적인 추억이 되실 거예요. 내년 1월에는 설날 연휴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어서 월요일, 금요일 연차만 쓰면 바로 떠날 수 있는데요. 설날 연휴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처럼 겨울에 오로라를 관측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에 가는 것도 좋은데요. 갯썰매나 순록썰매, 얼음 호텔 같은 체험도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겨울에 상대적으로 덜 춥고 사람들도 붐비지 않아서 관광하기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흐릴 수 있어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기에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지만 파리나 런던의 박물관들이나 이탈리아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비교적 붐비지 않는 환경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봄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에 있는 도시나 런던 같은 대부분의 관광 도시를 방문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내년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실 수 있으시다면 금요일과 그 다음 주 수목 이렇게 4일 연차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데요. 이때는 딱 성수기 시작 전에 관광지가 한산하고 너무 덥지 않아서 오래 걸어 다녀도 부담이 없는 로마의 고대 유적지들이나 런던의 공원,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과 각종 박물관들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시기로 추천합니다. 다만 부활절 기간은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추석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명절 기간으로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 봄철에는 특별히 유럽에서 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봄은 네덜란드의 튤립 시즌이라 네덜란드에 방문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큐켄호프 정원을 방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꽃밭에서 만개한 튤립과 수선화가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운하 투어와 자전거 여행도 이 시기에 특히 매력적이고 작은 마을들을 방문해서 현지 농산물 시장과 전통 풍차를 체험하기 좋습니다. 봄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로 이탈리아 토스카나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토스카나의 언덕과 와이너리가 푸르름을 더하고 와인 투어와 지역 특산 음식들을 즐기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과 함께 여유로운 여행을 원한다면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토스카나의 자연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농가민박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해보세요. 프랑스 남부 지역도 봄철에 방문하기 좋은데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서는 봄마다 꽃축제가 열립니다. 라벤더가 피기 전이긴 하지만 각종 꽃들과 지역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아비뇽, 아를 등 역사적인 마을들을 구경해보세요. 또 따뜻한 봄 날씨를 걸어서 즐기기 좋은 나라로 포르투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기자기한 타일로 만들어진 골목길들을 걸으며 1일 1에그타르트를 맛보기도 하고 각종 기념품 샵들을 들어가서 구경해보기도 하고 노란 트램을 타고 도시 곳곳을 누비면서 현지의 매력을 만끽하기에 봄처럼 좋은 계절이 없습니다. 노란빛의 도시인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봄철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1년 중에 가장 동화 같은 풍경으로 특별한 추억이 되어줄 거예요. 다음으로 6월에서 8월까지 여름 휴가로 유럽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지역입니다. 여름철은 유럽 사람들의 휴가철이기도 해서 유럽 여행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유럽 지역의 폭염 때문에 40도가 넘는 날씨로 냉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유럽에서 여행하기 정말 힘든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날씨와 계절에 맞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스위스와 돌로미티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워졌다고 해서 스위스나 돌로미티도 여름에는 꽤나 더운 편인데요. 그래도 여름은 알프스 지역을 방문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녹음이 우거진 초원, 푸른 하늘,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 비해 비교적 시원한 날씨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사진 같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 더운 폭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8월 한여름보다는 6월 말에서 7월 사이 방문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역은 북유럽과 스코틀랜드입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북쪽으로 피난을 가는 느낌인데요. 해도 길어져서 충분히 관광하기에 좋고 북유럽과 스코틀랜드의 대자연을 체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여름에 노르웨이는 피오르드의 초록빛 풍경과 하얀 빙하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북유럽의 백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위도가 48.5도 이상인 지역에서 밤에 밝아지는 현상인데요. 하얀 밤 또는 한밤의 태양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되는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음으로 동유럽 국가들도 여름철에 서유럽보다 비교적 덜 더운 지역인데요. 예전보다 훨씬 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서유럽 국가들보다는 관광하기 좋아서 이 기간에 유럽을 방문해야 한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폴란드 크라크프 같은 도시에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에 여러 관광지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프랑스 남부 지역의 라벤더가 만개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6월경에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라벤더가 만개하는 프로방스 지역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습니다. 라벤더 밭의 보랏빛 물결과 함께 지역 와인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철에는 봄과 마찬가지로 유럽 지역을 관광하기 정말 좋은 시기인데요. 성수기가 끝난 후라 관광지가 한산해지고 날씨도 선선해서 여행하기 좋습니다. 내년 10월에는 엄청난 황금 휴가가 기다리고 있죠. 10월 10일 연차 하루만 쓰면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런던, 파리, 로마 등 주요 도시들은 가을철에 방문하면 선선한 날씨에서 아기자기한 골목들을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기 가장 좋은데요. 다만 11월에 접어들며 비가 오고 흐린 날들이 많아져서 이런 도시들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여행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면서 풍경이 훨씬 아름다워지는데요. 특히 오스트리아의 호수 지역은 황금빛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하고 동유럽의 주요 도시들도 가을철에 방문하면 중세 도시의 매력이 더욱 돋보여서 좋습니다. 또 가을철의 독일은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데요. 특히 9월 말에서 10월 초 뮌헨에서 열리는 옥토버 페스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로 들뜨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프라하의 올드타운이나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변에서는 단풍이 더해져서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여름철 방문을 추천드렸던 스위스나 돌로미티 지역은 방문을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9월부터 스위스나 돌로미티 지역에 눈이 내리기도 해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상상하셨다면 되도록 여름철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보르도와 알자스 지역도 가을에 방문하기 좋은데요. 보르도는 와인 수확 시기와 맞물려서 와이너리를 방문하기에 좋으며 알자스의 작은 마을들을 방문하시면 단풍과 함께 동화 같은 풍경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계절별로 여행하기 좋은 유럽의 도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유럽은 풍부한 유적들이나 볼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구경하거나 멋진 자연 풍경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로라 여행 같은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5월에서 6월 초여름,
혹은 9월에서 10월, 가을 날씨에 여행하는 걸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초여름에 방문하면 어디든 푸릇푸릇하게 예쁘게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또 가을철은 어디든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니까요. 유럽 여행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에게는 6월 초에 방문했던 스위스의 리기산인데요. 푸른 초원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이 정말 알프스 하이디의 세상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맞춰서 어디든 떠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있는 여행 일정에 어느 나라가 방문하기 좋은지는 알아보시고 떠나신다면 훨씬 만족스러운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 여행을 계획하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 여행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마음속으로만 유럽 여행을 꿈꿔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저희 나만의 똑똑한 자유여행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고 싶은 곳만 정해놓으시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숙소부터 경로, 관광지까지 가는 루트, 관광지별 예약 링크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나만의 취향에 100% 맞춰서 제공해드립니다. 나만의 여행책을 가지고 떠나는 유럽 여행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